무심히도 흐른다. 기다리는 법도 뒤돌아보는 법도 없다. 허나 이 강물이 없었다면 길가에 핀 들꽃도 여름을 마중 나온 초록의 생명들도 없었을 것이다.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로 흐르고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자리를 내어준다. 물이 그냥 깨끗하네. 이제 연두빛이 많이 사라지고 네. 막 녹음이 짙어지네. 슬슬 더워져가지고. 예. 애기 똥굴에서부터 그냥 많은 꽃들이 피었구나. 예, 여기 처음 와봤죠? 네, 처음 와봤어요. 예, 여기가 바로 1914년까지는 태인현이라는 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회 7보 일대인데 오늘은 산회 7보 일대에 그 동진강변에 서원도 많고 그리고 아름다운 고택도 있고 그런 이제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이 변천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섬진강의 물이 동진강으로 유역 변경을 해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적하네. 저 소나무 예쁘게 생겼죠? 네. 저런 소나무 본 적 있어요? 마을에 가면 한 그루씩은 있었던 걸 본 것 같아요. 마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한 그루가 쭉 뻗은 소나무인데 저건 이제 다복소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조경용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 마을 입구에 예쁜 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눈여겨보고 갈 때가 있어요. 저기가 이제 김명관 고택인데, 여기 초가집 있는 초가집 있고 자 가면 아주 기와집이 좋은 기와집이 있어요. 나무들이 좋지. 네. 이런 이제 느티나무, 정자나무가 있으니까 이 마을의 오래된 곳을 알 수가 있고 바로 여기가 이제 김명관 고택이에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얘기는 많이 듣고 한 번도 안 와봤구만. 네. 말로만 듣기로는 여기가 99채 방이 있다고 들어가지고 되게 기대가 많이 됐었는데. 그렇지, 99칸. 99칸. 그러니까 그 예전에 궁궐이나 절 같은 경우는 크게 지어도 되는데 민간인이나 또는 그 양반들의 집들은 99칸을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김명관 고택이거든요. 네. 여기를 탑사하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지금은 이제 지부인이 그 김용선인데, 원래는 김명관 고택이죠. 야, 작약꽃 예쁘게 피었네. 네, 들어가면 저게 작약꽃이에요. 집 좋다. 이 집이 사랑채예요, 사랑채. 네. 바깥 사랑채. 그러니까 이 집의 주인이
거처하는 공간이야. 이게 여기에서 저 문을 들어서면은 안채가 있는데 거기는 안주인, 아내가 머물고 그런 공간인데 예전에는 부부가 같은 방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어떤 정해진 날짜만 들어가 가지고 아내를 만나고 그래서 이곳에 살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이곳에서 손님을 받아 가지고 네.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는 환담을 나누기도 하던 공간. 그래서 바깥 주인이 머물던 공간이 바로 이 사랑채예요. 예쁘죠? 네. 그럼 건물이 가장 큰 건물인가요? 그렇지. 굉장히 큰 건물이지, 여기가. 그 당시에 벼슬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부자였었어요. 김명관이라는 사람이 정조 때 10년간에 걸쳐서 지은 집이 바로 이 김명관 고택이에요. 한번 그 앉아볼까요, 가서? 네. 아따, 바람도 시원하고. 이런 바람을 많이 맞으면, 봄바람을 많이 맞으면 머리가 명석해진대. 저는 여름에 이제 저곳에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네, 낮잠 자면 좋을 것 같아요. 낮잠도 자고 네.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여러 시를 읊기도 하고 같이 또 이제 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곳에 앉아가지고 책 펴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럼 뭐 요즘에는 뭐 음악도 많고 그러지만 새소리 들리면서 얼마나 공부가 잘 됐겠어요? 네.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했지. 네. 바이올린 켜는 소리하고 저 새소리하고 어느 소리가 더 아름다워요? 지금은 새소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지.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보다도 네. 자연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네. 이게 자연에서 내는 것들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오랜 연구를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저 새소리, 저게 자연의 소리고 저 소리가 바로 천상의 소리예요. 새소리랑 바람소리랑 잘 어울려요. 그렇지. 네. 바람소리, 새소리. 그래도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품위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 때 지어진 집인데 지금도 그 모습이 별로 변하지 않아가지고 그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중요 민속자료 26호라면은 굉장히 그 앞선 그러니까 중요한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여기가 사랑채면은 여기 앞에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저 앞에 건물, 이 집에 모슴들, 노비들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공간이에요. 저곳에 살면서 이제 주인들을 갖다 뒷바라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런 곳에는 이제 농기구 같은 것도 쟁여놓기도 하고 잠을 저기서 자고 하면서 그 일을 거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또 경상도나 충청도의 양반집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집은 이 일대에서 굉장히 부잣집이었거든요. 네. 부잣집이면서 그러면서 양반의 위험이나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잘 지어진 살림집 그런 집으로 지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주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김명관 고택이에요. 자, 그러면 안채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런 집에서는 가장 명당 자리가 안주인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자, 이게 안채예요. 정말로 예쁘지요? 사랑채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른 것 사랑채하고 같아요. 다르지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언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런데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안주인이기 때문에 이 집자리가 가장 명당자리예요. 지금 이 나무하고 네. 기와장하고 네. 이 균형적인 게 되게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아름답죠. 네. 네. 금방이라도 안주인이 나와가지고 네. 어디서 왔냐고 물을 것 같으네. 네. 자, 여기 봐봐요. 여기는 바로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방이야 이게. 아.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방이 있죠. 네. 부엌은 이쪽에 있고
양육회 부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그러니까 1900년대까지 대체적으로 양반집은 둥근 기둥을 쓰지 못했어요. 궁궐과 절만 둥근 기둥을 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 기둥은 오래된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900년대 이제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전부 다 궁궐이나 절에서만 쓸 수 있었던 것을 둥근 기둥으로 썼는데 네. 그 집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집이고 이런 집이 그러니까 1700년대 말 그러니까 정조 때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집은 딱 보면은 안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무래도 안주인이 남자하고는 다르니까. 네. 조금 반겨주는 그런 그렇지. 구조. 곧 안주인이 저 커피 한 잔 가져올 것 같은데 앉아봐봐요. 저는 문을 열면 바로 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복도식 같이 좀 마루가 있고 네, 나눠서 다시 또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의 마루가 있고 다시 문이 있는 조심스러운 공간. 그런 것들이 예전의 전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 약간 사생활 보호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지. 오늘날 또 그 사생활 보호네. 네. 예, 그러니까 옛사람들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문 하나하나가. 네. 좋다. 야,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얼마나 예뻐. 여기에 탁 앉아 있으면은 딱 앉아가지고 바라보면은 자기야 것도 있고 또 저 담 넘어 또 다른 집이 있고 네.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뭐 세월 가는 줄 모르지 않겠어 이게? 네. 예? 예전에도 그러니까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살아가는 것이 참 편했을 것 같고 맞아요. 종으로 태어났으면 맨날 죽는 날까지 바쁘다 갔을 것 같아. 네. 정말로 예쁘다, 분들. 저기 봐요, 저기도 저렇게 문짝을 냈잖아, 문을 냈잖아. 저 위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 사람들의 그대로. 자연이잖아. 한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부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엌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 작은 그릇을 넣고 쓸 수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네. 옆에 넓은 들판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큰 부잣집이 만들어진 거야. 이게. 네. 여기 땅이 대부분 집주인 땅이었을까요? 그러지 아무래도 이게 저기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고 오른쪽엔 물이 있고 그러지 왼쪽엔 대산 산이 있고. 임수. 네. 여기다 자리 잡은 것이지 그러니까 네. 산이 창하산이라는 산이 있고 이 들판이 있고 강물이 흘러가니까 아카시아 꽃이 그냥 활짝 피었고 향기가. 찔레꽃 향기하고 섞여서 그래요.
초수력 발전소. 보통 발전소라고 하는데 네. 발전소 같은 경우는 물이 막 엄청 떨어지거나 뭐 댐에서 뭔가 있거나 그런데 지금 보이는 거는 제 꼭대기쯤에 기둥 같은 게 2개 정도 보이는데 예. 저건 어떤 용도인가요? 예, 그리 물이 내려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호남 평야 사람들은 잘 살았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물이 동진강하고 만경강이 있지만 사실은 천수답이라 물이 부족했었어요. 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1920년대 25년 무렵에 이 섬진강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갖다가 이 동진강 호남평야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럼 원래 물 같은 게 없었는데 저걸 만들어서 이제 물이 풍족하게 된 건가요? 이 섬진강 물을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섬진강 물이 터널을 통해 가지고 이 동진강으로 내려오게 만든 거예요. 유역 변경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래서 이게 섬진강 수력발전소가 생기고 그리고 호남평야가 기름진 들판이 됐다. 그럼 이 물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이 동진강이 김제 만경평야를 다 적시고 호남평야를 적시고 옛날에는 그 봉진면에서 새바다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새만금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에 그 새만금 방조제 거기에서 새바다로 들어가요. 아, 산을 뚫어 물길을 돌린 강물의 운명을 닮았을까?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만든 남한 최초의 수력발전소의 역사는 그 탄생부터 지금까지 근현대 역사의 뜨거운 순간들에 닿아 있다. 칠보 충원탑이다. 숲속에 이렇게 높고 긴 탑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섬진강 이 발전소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이게 45년에 일본이 망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중단했다가 겨우 이제 재개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빨치산들이 다 이곳을 점령을 이걸 차지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때 2,500명의 빨치산들한테 여기 지키는 사람들이 포위돼 있었어요. 그때 빨치산 토벌대장 차일역이라는 사람이 네. 불과 사람도 얼마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거기서 아주 기묘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2,500명을 갖다 쫓아내게 해가지고 여기서 했었던데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던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저기 이름을 보면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2,500명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그 전조등을 밤에 네. 막 켜고 가다가 다시 뭐 되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은 줄 알았대. 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이순신 장군이 네. 임진왜란 때 불과 몇 척을 가지고 일본군 많은 배를 했었던 것처럼 네. 그런 아주 작전을 잘 펼친 것이지. 대단하네요. 예. 그럼 그만큼 여기 칠보 수력발전소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 전기라는 것들이 엄청난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빨치산들도 이 토벌대들도 서로 이것이 손상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다는 포탄도 떨어뜨리지 말자. 네. 그리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싸웠다는 일화가 있어요. 효성, 효자, 효녀할 때 효자. 송현섭이라고 예전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가지고 이 노래비를 세우면서 100세를 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2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네.
세상살이 고달프고 괴로울 때면 마음은 달려가네 어머님 품속으로 사랑스런 눈빛으로 나를 보며 두 손으로 안아주었죠. 가수가 아니신데도 네. 이런 노래를 어머니를 위해서 만드신 거 보니까 네. 되게 열심히 지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강정철의 어버이 사실 때 섬기기란 다 해라. 그걸 실천한 사람이 바로 송현섭 선생 같아요. 지난주에야 내가 부모님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대부분이 후회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분이 12, 13, 14대 국회의원도 지냈고 교육 사업도 많이 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어요. 우리 허성 씨는 부모님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라는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해요. 네, 해요? 네. 부자 되고 싶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나눠주면 좋은데 네. 진정한 부자가 누굴까?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내면이 풍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면이 풍족한 사람. 네. 그냥 간결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노자인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이 재산이 어느 날 날아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돈 100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데 뭐에 쪼가 있어도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은 매일 부자해, 가난해. 그러네요. 만족한다는 거. 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예요. 네. 앞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가끔 신문에 볼게. 허성 씨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눠주는가 안 벌어주는가? 저도 항상 기억할게요. 그래요. 흐르는 물은 매 순간이 새롭다. 최선을 다해 어제의 물을 밀어내고 오늘을 흐른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강의 숙명이지만 새로움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때 강은 그 생명을 다한다. 정읍시 칠보면을 가로지르는 동진강 물줄기. 그 곁에서 긴 세월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늘어서 있다. 다시. 자, 해아름에서 약간 모자란 20cm 정도 모자란 대단하네. 야, 어떻게 이 강변에서 이렇게 오래 살았냐. 그거 참 신기하다. 노란해. 이 나무님 신기합니다. 해아름에서 이만큼 모자라. 네. 5m가 되다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년도 못 살거든. 이 말하자면은 몇백 년을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데 우리는 나무를 갖다 하찮게 여기는, 자연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나무를 봤을 때 저희가 만드는 나무도 되게 오래되고 크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좋은 재료로 딱 보이거든요. 아, 이 나무도? 네. 야, 이 나무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 아, 저 나무는 소리가 어떻게 날까?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똑같이 만들어도 나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바이올린 협주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독일 가무비나무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네. 말하자면 왕보들 나무의 바이올린 협주곡하고 소리가 다르겠네. 그쵸. 많이 다르겠죠. 참, 그러니까 자세히 바라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에도. 그렇죠. 네, 맞아요. 흐르는 물에도 비밀이 있는데 이 나무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숙제를 안고 돌아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피양정이 있구나. 태산선비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예, 옛날 고은 최천 선생님이 태산군 태수로 오셔서 유아적 교화로 백성들을 훌륭히 이렇게 다 편안하게 잘 보살폈단 말이에요. 칠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7가지 보물이 있어서 칠보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칠보가 7가지 보물이 아니고 자랑이라 이렇게 7가지 자랑. 예, 칠보라는 이름 자체가 일제 강점기 1914년에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꼭 보물이 있어서 칠보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7가지 이제 자랑을 뽑아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를 실시했던 향약의 1번지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향약 정신에 의해서 이쪽의 문화나 이런 풍습이 그대로 이어져 내렸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우리나라 가사문화의 여신 상춘가곡이 여기서 지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상춘곡이 지어져서 최초원 선생님의 풍류와 불원 선생님의 가사문학이 태산 풍류의 1번지가 됐죠. 가사문학. 그래서 여기는 가사문학과 풍류의 1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불원 정육인 선생님이 여기에서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이었다 아니고 옛사람 풍류랄 미칠까 못 미칠까. 최초원 선생님의 그 풍류놀이에 나도 미치고 있느냐 못 미치나 하면서 상춘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의미가 아주 깊은 곳이에요. 상춘곡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일찌감치 유학을 나가서 몰랐는가? 네. 그 여기가 곰의 경치를 완상하면서 명리 다 버리고 시골에 낙향해서 마음속으로 흩은 생각 아니하니까 사나이 사는 백년행락이 이만하면 만족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노래로 쓴 것. 한글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사를 지은 것이 우리 상춘곡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배경지가 되고 옛날에는 여기가 강이었었고 저 앞에 보면 고은 최초원 선생님의 유상곡수터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안수 없고 술 마시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한시문학과 시가문학을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파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산이라는 것이 태산 군수를 지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아주 이름났던 시인이자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이거든. 네. 풍류의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가장 시조라고 볼 수 있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태산이 태인, 오늘날. 예. 그러면 이제 무성서원으로 갈까요? 네. 예, 가보죠. 바람도 선선하고 좋습니다. 네. 아, 깨끗하다. 이제 이런 있어서 앉아가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이왕이면 올라가서 앉아야지. 이런 질. 아이고. 자, 우리 그 허성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네, 잘 모르겠어요. 묘지 영주에 가면은 소수서원이라고 있어요. 소수서원. 예, 주세붕 선생이 안양 선생을 배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고, 그다음에 1,000원짜리에 실내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누구예요? 결국 이 그건 율곡이 선생은 5,000원. 아, 퇴계 이황 선생이 1,000원인데, 퇴계 선생을 모신 서원이 도산서원이고, 제자를 모신 병산서원이 유성룡 선생.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가 정한 서원인데, 그 중에 한 곳이 무성서원이에요. 최치원 선생을 모신.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여기서 훌륭하니 백성들을 유아적 교화로 잘 보살피니까 백성들이 어버이와 같이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함양군수로 가나시니까 이 뒷산 월연대에다가 사당을 지었어. 살아 계실 때 제사 지는 생사당. 그래서 이 생사당이 불원 선생님의 이 향약당 자리에 1483년도에 옮겨와요. 그러면 서원이라는 곳은 사당과 서당이 함께 있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벌써 1483년도에 서원의 규모가 갖춰져 있었어.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소수서원이 1543년에 주세봉 선생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첫 번째 서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1483년도를 잡아야 하는데, 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시킨다고 할 때 계속 이걸 어필을 했는데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615년에 신숙지의 증손자인 신자면감이 퇴인 현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최치원 선생님만큼이나 백성들을 사랑했어. 그래서 그분의 생사당이 또 퇴인회가 있었어. 그래서 최치원 선생님 생사당과 신잠 현감의 생사당을 1615년에 합사를 해가지고 태산서원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정이 1615년으로 됐다가 1696년도에 무성서원이라는 이 사액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서원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인데, 서원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사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립대학. 향교는 지방에 있는 군립 고등학교 쪽에 거기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그 힘들고 피곤할 때는 저 누각에 가서 쉬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공간 저기에 이제 최치원 선생이나 아까 신잠 선생이나 그런 분들의 입회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책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 우리 무성서원의 특징, 과거 시험을 보고자 하는 자는 이곳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라. 원규로 막았어요. 철저히 자기 내면의 수양을 쌓고 지역사회의 성리학을 전파하면서 사람답게 사는 공부만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험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다른 서원은 절과 같이 한적하니 경관 좋은 데 잡았는데 우리는 마을 안에, 마을과 함께하는 서원이야. 옥산서원 같은 경우 경치가 아주 뼈한한 곳에 세웠는데, 여기는 진짜 경치가 어디 봐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네. 솔직한 얘기로. 네. 이게 뭐냐면 아까 저기서 말했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가장 먼저 실시했던 향약정신, 마을과 이렇게 항상 공생공동. 하나는 우리가 이제 건물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들어오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인간 중심의 소원이라 그 다른 데는 건물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중압감을 가져. 근데 우리 소원이 이렇게 탁 트여서 저 호남정맥을 바라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저기 오면 병호창의 기적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1905년도에 을사늑약일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를 송두리째 일제에 뺏겨버리잖아. 그때 면함 최익현 선생님이 이곳에 낙향하셔서 의병을 창의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우성서원에 오셨어. 그래서 나라를 찾고자 이렇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호국서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막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물을 심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트랙터 한 대가 저렇게 은 갈고 못 심고 혼자 수확하고 혼자 심고 그래.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오내기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영상으로는 예전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허리 굽혀가면서 이렇게 그거 한 번도 모를 심어본 적이 없겠구나. 네, 없어요. 그런 걸로는 봤는데 요즘에는 항상 저런 기계로 심는 것만 기계로.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네. 내가 내일은 누구네 집에 가서 모를 심고 올해는 그 사람이 우리 모를 심고 네. 전부 다 정해지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같이 더불어하는 걸 울력이라고 있었어요. 울력. 같이 도와가지고 네. 협동해서 일을 한다. 그런 울력이라는 풍습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게 울력.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정말로 좋은 풍속이었었는데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지. 새참. 그때 새참 먹을 때 누구나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은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그럼 이제 먹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새참 풍경도 사라져버리고 네. 지금은 뭐 이러는 사람들도 짜장면 불러다 먹지 그 밥을 해다가 먹는 경우가 크게 드물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은 옛것을 과거 속으로 밀어내고 편리함이 익숙해지면 간직하고 싶은 추억도 어느새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이 온다. 이름이 특이하지? 네, 걸치기 무슨 뜻일까요? 한번 들어가서 물어볼까요? 네. 네, 가봅시다. 청국장도 팔고. 안녕하세요. 안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렀는데. 보니까 간판 이름이 걸치기여서 그래서 네.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들어왔거든요. 아, 무슨 뜻이에요? 네.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시대 그 할아버지께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대요. 아, 그래요? 옛날에는 신발을 저기 삼았잖아요. 그러죠. 집신. 네, 집신을 삼아서 걸어놓고 쌀불이 그런 게 귀한데도 많이 갖다가 놓고 거기다도 걸쳐놨대요. 예, 나뭇가지에다가. 옷도 시켜서 많이 만들어서 걸어놓고 음. 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그럼 갖고 와서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신고 그라 해서 많은 공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 이름이 걸치기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예. 남한테 많이 나눠주면은 예. 영혼이 맑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예. 잘 살고 있는 게 아마 할아버지 뜻인지도 모르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그러면 이 사장님도 많이 베풀면서 살겠네요. 당연하죠. 예. 그래야죠. 그래야죠,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거든. 맞아요.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음, 나중에 1,000원짜리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있는 1,000원도 남한테 나눠주고 가면 좋은 일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래야지. 자식한테만 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죠. 좋은 조상님을 모시고 계시네요. 좋은 조상님이. 저도 나중에 자라는데 음. 지금은 정말 뿌듯하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아버지처럼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럼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래야 돼요. 네, 그래야죠. 예. 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전부 다 일조합시다. 알았지? 네. 네, 나눠주는 거야. 예, 네. 예. 음.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실 여기를 저희가 아버지랑 음. 드라이브 겸 진짜 몇 번 왔다 갔다 네,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왜 하필 이름을 걸치기라고 지었는지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저희 서로 쭉쭉 해보면서 뭔가 다른 뜻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뭘 걸쳐놔서 그렇지. 걸치기라는 네, 뜻이 그렇죠. 있어요. 그냥 걸쳐도 그냥 걸친 것이 아니고 예,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옷이며 쌀이며 양식을 걸쳐놨다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보기가 힘든데 그런 것들을 남한테 주는 거지. 그러죠? 네. 완전 훈훈한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모은 박인걸 선생 기적비.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세불망비를 세운 거예요.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베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은 12,000원이 나와야 하잖아. 그래야 하지. 네. 그런데 아무 대가 없이 예, 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그런 옛사람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오로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인걸 저렇게 기념비가 있지만 예,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죠. 네. 자, 또 가봅시다. 이쁘던데요? 이뻐요? 네. 너무 많으니까. 저기 보이네. 저게 이제 원배감 남근석이라고 네. 남자의 성기 모양은 조각한 건데 이 마을에 살던 박인걸이라는 사람이 마을의 번영을 아까 그 걸치기 박인걸이라는 사람이 한 300년 전에 이 마을의 번영과 다산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이 농사도 짓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다산의 풍요를 위해 가지고 이곳에다가 이렇게 남근석을 세웠는데 여기가 이제 자손이 귀한 집안이나 또는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가 와가지고 이 남근석에다가 4번을 절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다 하는 속설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원배감 남근석이에요. 네. 제가 독일에 있었을 때는 뭐 사람 다비드상이라든지 뭐 아. 그런 알몸의 주제로는 그래도 좀 봤었는데 네. 이런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네.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네. 가난해서 그랬는지 또 의침을 당해가지고 자식이 귀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네. 특히 전라도 일대에 이렇게 평야가 넓기 때문에 타산과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남근석이나 장선을 많이 세웠어요. 네. 여기다가 또 꽃을 이렇게 달아놨네. 독일에서는 못 봤다고? 네, 못 봤어요. 어.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조금 민망하거든요. 네. 근데 300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가 좀 유교 사상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조금 괜찮았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사실 농경사회잖아요. 농자 천하지 대본. 무조건 농자를 지어야만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뭐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은 그 당시는 농사밖에 없어요. 이게 농사를 풍요를 위해서 그것을 빌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 유독 정읍에 이게 원배감 남근석, 김제의 그 귀신사 석수, 저 순창의 창덕리 팔왕리의 남근석, 그다음에 임실 사공리 남근석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은
이 지역이 농사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세우면서 농사가 잘 되게,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국가에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김제 귀신사의 석수가 있고, 예, 순창에 가면은 창덕리 파랑, 참 사람 같이 생겼는데. 이게 장승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마을의 번영이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8개의 장승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마을 초입에, 여기는 할아버지 장승, 네. 저기는 할머니 장승. 이렇게 마을 입구에서 이 마을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 가지고 비바람, 눈보라 맞으면서 저렇게 서 계시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자기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후손들, 전부 다 그 후손들을 위한 마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석수쟁이들이 돌을 깎았잖아요. 네. 후손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가지고 아름다운 어떤 장승을 남겨놓은 것이 우리들의 문화유산이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장승을 보면 그 마을 분위기가 좀 보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 마을에 이 장승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보존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12개의 당산이 남아있는 원배관 마을. 이웃을 위해 구호품을 걸쳐 놓았던 마음 착한 사람이 살았던 마을은 세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아버지와 할머니 장승이 꼿꼿하게 지켜주고 있다.